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시바이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정신이 없으셨죠. 저 또한 대응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께 당분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이 움직임이 하방으로의 압력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트럼프 한마디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펌핑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불장이 왔다 하더라도 가장 늦게 좀 늦은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중 줄인 거를 좀 빠르게 이 펌핑이 가능한 코인에게 일단 투자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펌핑을 해서 수익화 됐을 때 다시 시바이누 쪽으로 자금을 좀 돌리는 것을 추천을 드렸죠. 자,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비중을 줄이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펌핑이 났죠. 자, 이 구간까지 아마 굉장히 저를 원망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 또한 여기서 여러분들께 괜히 비중을 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펌핑이 나왔을 때 속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을 줄여놓고 이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매수. 따라서 제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당연히 여기서 수익 구간이셨겠죠. 물론 앞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손실 구간일 겁니다. 물론 손실의 폭이 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쭉쭉 빠지더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빠졌죠. 이렇게 큰 틀로 보면은 이때 비중을 줄여놓고 이렇게 저가할 때 매수를 했던 대응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자리죠. 이때 차트, 지금의 차트가 있기 전에 차트를 한번 보고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 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보고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적 반등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 요소는 남아 있었죠. 따라서 일단은 지금 자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고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비중을 일단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때 비중을 못 줄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비중을 조금 줄여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비중을 여기서 줄인 비중 언제 채워야 되는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바이누 같은 경우 반등이 다른 코인들보다 늦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벌써부터 꿈틀거리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느리게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 여러분께 비중을 줄이고 나서 그나마 빠른 시간 안에 상승이 가능한 그런 코인들에게 일단은 투자를 좀 하시다가 나중에 시바이누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상승 기미가 보일 때 다시 한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나, 그리고 민코인 대장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 같은 경우 페페, 보신 바와 같이 이때 비중을 줄여 놓으셨으면은 지금 아마 여유가 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때 트럼프발 빔을 맞은 여러 코인들 최초 빔이 시작되는 이 기점까지 거의 떨어졌다가 다시 반절은 회복을 했죠. 심지어 거의 다 회복한 코인들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시바이누는 어떻습니까? 더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코인들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바이누는 아마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 사이클에서 오피셜 트럼프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사실 시바이누가 들어가였어야 되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바이누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저가일 때 매수를 권장하는 이유는 여전히 시바이누는 펀더멘탈이 강한 코인이고요. 도지코인과 함께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총을 보더라도 시바이누가 19위에 랭크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16위부터 살펴보더라도
자, 스텔라 루멘. 자, 여기 15위와는 이 15위와는 차이가 좀 나지만 그 위에 아발란체부터 수위, 라이트코인 같은 이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누가 오르느냐, 누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확확 바뀌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요. 20위권 안에 들었다는 건 결코 가벼운 코인이 아니죠. 지금 당장은 빠른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자,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지난번과 같은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 7일, 8일 이렇게 연이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날짜로 그렇고요. 미국 날짜로는 3월 6일과 3월 7일이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3월 6일 같은 경우에는 SEC의 비공개 회의 일정이 잡혀 있고요. 여기서 암호화폐에 대한 소송 관련돼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까지 SEC와의 소송 중인 여러 코인들 관련해서 소송 종결이라든지 또는 소송 유지라는 그런 큰 법적 명확성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 큰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백악관 크립토 서밋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가상화폐 이 업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다 모이죠. 특히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으로 가상화폐 육성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더 뜨겁습니다. 지난번 이런 펌핑을 만들어냈던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비축 전략 자산에 대한 XRP, SRP나 에이다, 카르다노, 솔라나 등 몇몇 알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가상화폐 전반적인 펌핑이 일어났었죠. 물론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은 이번 서밋의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또다시 한번 이러한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안 좋겠죠. 자, 하지만 지금 가격 구간 1층 밑에 지하가 있다고 하지만 자, 지하 파기 쉽지 않죠. 지금 상황은 정말 지하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0.018 이 라인 부근. 자, 이 라인 부근까지는 지켜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량을 좀 모아 가지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빅 이벤트, 빅 이슈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 불장은 오느냐, 불장이 오긴 오느냐. 자, 그러한 의구심을 한 번에 날려버렸죠. 우리는 이때 이 빔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자, 불장이 오면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펌핑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럼프 효과가 정말 있구나. 자, 우리가 올해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자, 별 볼 일 없었죠. 이미 작년에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과 동시에 그때 다 이 트럼프 효과가 소멸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확실히 알았죠. 트럼프 효과가 있구나.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 이렇게 정치인 말 한마디로 가상 자산이 자, 이렇게 큰 변동성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성숙이 덜 되었다. 역시 가상 자산, 가상 시장은 초기 단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잘만 하면은 대응만 적절히 하면은 오히려 정말 큰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하지만 이 구간, 자, 시바이누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자, 급등 랠리가 나오는 순서가 좀 후반부다, 뒤쪽이다. 자,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할 때는 풀 매수 아니죠. 자, 분할 매수입니다. 하시더라도 분할로 매수를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2025년 올해는 정말 알트코인들의 이 ETF 열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ETF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존립의 문제까지 걸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에 대한 승인이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시키고 기관들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여기에 편입이 되는 코인들은 말 그대로 살아남는 거고요. 여기에 편입되지 못한 코인들은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코인 섹터 중에서 그나마 이 ETF의 가능성이 있고 기관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후보 이 코인은 도지, 시바이누, 페페 정도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존한 코인들은 더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온체인 지표상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시그널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또는 시장이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모두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7일과 8일 이제 큰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급등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다면 저는 어쨌든 급등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보유량이 없어서 급등할 때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더라도 일단 지금이 바닥 구간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일단은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든 또는 떨어지기 직전에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대응을 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떨어질 거 계산해서 떨어질 거 예상해서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다가 떨어졌다고 안 사길 잘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100% 몰빵하지 않고 일부 어느 정도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에서 신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요. 아무튼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코인부터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